승률은 높은데 한 번의 큰 손실로 좌절해 보신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미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지난 3강 이어서 제 4강 손익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선물 잘 승률대로 매매를 하시다가 단 한 번의 승률로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에게 계좌 성장의 그런 구조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핵심적인 기술 몇 가지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대로만 따라 해주셔도 조금은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보장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손익비란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손실 보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과거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선물 거래를 처음 접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이제 해외 선물이 아니고 코인으로 선물 거래를 처음 접했던 때였는데요. 일단 선물 거래 개념도 그때는 잘 모르고 그냥 겁도 없이 수익이 잘 난다고 하길래 소개를 받아서 매매를 해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략은 굉장히 단순했고요. 추세선을 긋고 저점을 기준 삼아서 내려오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정말 단순하게 매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매매할 때 제가 그때 레버리지를 10배 이상 썼었으니까 평균적으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벌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으면 하루에도 한 3번, 4번 이렇게 해도 매매를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한 주에 3천에서 4천만 원씩 수익을 냈었거든요. 제가 원금이 6,500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80% 가까이 수익을 매주 내는 거잖아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도 되는 걸까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한 3주 정도 지났을까요? 계속 오르기만 하던 시장이 반대로 계속 내려오기만 하던 그날, 저는 단 한 번의 매매로 제 투자금 전부를 다 잃게 됐습니다. 제가 모든 돈을 한 번에 잃어버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제 승률이요, 과장 조금 보태서 100%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지금처럼 뭐 전략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많이 빠지면 사고 많이 오르면 팔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계좌를 4분할해서 더 빠지면 더 사고요, 더 오르면 더 파는 방식으로 이렇게 4분할을 해서 3번에 추가 타점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했었거든요. 계속 물 타는 거죠. 근데 승률은 정말 높더라고요. 또 운도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교만한 경험들이 나중에는 독이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제가 경험이 해보지 못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락장에 제가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4번의 4분할로 진입을 했지만 정말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었고요. 저는 그렇게 모든 자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뭐 30번 정도 매매를 해서 30번을 이겼지만 딱 한 번 패배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죠. 선물 매매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50%의 홀짝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위냐 아래냐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분석을 열심히 해도요, 실질적인 승률은 60% 이상 올리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승률은 내가 80% 90% 이상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매매 횟수가 계속 중첩이 될수록 결국에는 50% 가까이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이렇다면 승률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단기적인 높은 승률보다는요, 장기적으로 좋은 손익비가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익비가 기울어진 높은 승률보다 균형 잡힌 손익비의 낮은 승률이 오히려 뱅크를 꾸준하게 우상향시키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손익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비란 대체 무엇이냐? 단순히 이 손익비라는 것은요, 평균 이익을 평균 손실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이익이 10만 원이고 평균 손실이 50만 원이라면 10 나누기 5는 2잖아요. 그러면 손익비가 2배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승률의 함정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손익비가 3배 정도 나오는 매매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40% 정도의 승률만 나와도 계좌는 우상향하겠습니다. 반대로 손익비가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매매는 승률이 무려 70%가 되더라도 계좌는 우하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손익비는 3배 손익비율인데요. 손익비를 3배로 설정하는 경우에는요, 4번의 매매 중에 3번만 손실 보고 단 한 번 수익을 보더라도 계좌는 우상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으로 그냥 손익비만 맞춰서 무분별하게 매매를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손익비의 핵심은요, 결국 그 비율대로, 예를 들어 3배 손익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4번 중 매매 중에 최소 한 번은 꼭 수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못해도 30% 이상의 승률이 나와 주어야겠고요. 손익비를 3배로 맞춘다는 것부터가 손절가와 이익절가 간의 차이가 3배가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1대1 비율 아니면 좀 기울어진 손익비로 매매하던 방식대로 매매를 한다면 승률 30% 챙기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손절은 짧은데 이익절은 기니까 손절당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따라서 손익비를 높게 측정하는 대신에 그 진입 조건 맞춰도 그거에 맞게 수정해서 타이트하게 매매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익절의 폭을 늘려서 손익비를 잡아가기보다는 손익비를 맞춰 잡으실 때 손절의 폭을 줄여서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익비가 나쁜 자리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냥 관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면요, 손절폭을 줄여서 빼놓지 않고 용감하게 매매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뭔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손익비가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 몇 가지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블 바텀 패턴입니다. 국내에서는 쌍바닥이라고 하시면은 들어보신 적 있는 패턴일 텐데요. 애초에 바닥에서 반등하는 시세를 잡아먹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전저점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매우 짧게 잡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바닥이 지지받는 경우에는 그 기존의 전고점을 넘어서는 시세가 분출하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3배수 이상의 손익비가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로는 컵 앤 핸들 패턴입니다. 이는 보시는 것처럼 상승 후에 하락 반등이 있고요. 하락 반등 후에 다시 계단식 조정을 받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지금 하락의 시작이었던 컵이 그려지기 직전의 고점을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계단식 조정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단기 채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림처럼 이 채널권을 시세가 이탈하게 된다면 처음 진입했던 그 고점을 기준 삼아서 손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손절은 짧아질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패턴 진행상 정말 이변 없이 하방으로 큰 시세가 나와주거든요. 자연스럽게 3배수 이상의 손익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이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이 서로 길게 벌어져 있는 이런 이등병 삼각수렴은 매매하지 않겠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상승 삼각이나
혹은 하락삼각일 경우에만 매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입타점은요, 삼각 수렴의 끝으로 예상되는 지점, 그러니까 수렴의 끝에서 내가 수렴의 방향성에 맞춰서 포지션을 잡아주면 되겠고요. 이 방향성이라는 거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 상승,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수렴이면 하락이겠습니다. 손절 기준은 상승 삼각의 경우 직전 저점 혹은 하락 삼각의 경우 직전 고점이 되겠는데요.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손절 값은 짧고 수렴의 경우에는 시세가 한번 터지면 변동성이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3배수 이상의 손익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익비 구조에 대해서 장점과 또 필요성, 그리고 요 3가지 맞춤 패턴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지금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내 계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공유드린 이 몇 가지 패턴들에 맞춰서 손익비만 지켜서 꾸준하게 매매를 해보세요. 몰라보게 성장되어 있는 계좌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5강에서 또 다른 내용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손익비에 대해서 실전 매매해보는 그런 영상들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구독과 추천,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